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양측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갈등 봉합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피해 현장에서 먼저 도착해서 깍듯하게 또 윤 대통령을 맞았고요. 서울로 돌아올 때는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만남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위원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는 이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기에는 갈등이 봉합 수순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요? 앵커께서 앵커 멘트로 말씀하시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틀 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갈등이 일어난 지. 저도 이틀 만에 이렇게 갈등이 진화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언제나 갈등이 보면 언론의 양쪽의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로 일주일 내지 열흘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다. 이런 식의 제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틀 만에 그것도 서천 화재 현장을 내려가면서 서로 새벽에 조율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리라는 건 사실 평론가가 아니라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빨리 이것을 봉합하는 또는 해소되는 어떤 모양새를 취해야 됐다라는 양측의 어떤 절박함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뭐 언론에서는 2차, 3차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갈등이 있었을 때 선거는 참패한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4기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두 전직 의장이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로 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차, 3차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봉합 수순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권이 이제 조기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전 우리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봉합이 이렇게 빨리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봉합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봉합이 안 되면 양쪽이 다 지는 거니까. 근데 봉합이 참 며칠 정도 서로 이제 얘기가 물밑에서 오고 가다가 저는 대통령과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봉합이 될 줄 알았는데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이 봉합, 글쎄 이건 봉합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별 나온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재 현장이라는 건 화재 현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하러 간 건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서 대통령이 어깨를 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표시하는 이건 봉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급하니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죠, 양측에서. 문제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회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취 문제라지만 앞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으면서 이게 서로 양해하는 뭐가 돼야지 이게 봉합인 것이지 이건 봉합이라고 여기보다도 과거에 검찰총장 대 부하검사가 이렇게 만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 그러한 양측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다시 말하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고 봤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도 오히려 소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애초에 두 사람의 갈등이 기획된 약속 대련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약속 대련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쪽이 이득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권 전체가 뭔가 시너지가 생겨야죠. 그래야지 약속대로이 되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저 부분은 아무런 이득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단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조금씩 수직적 당정관계를 변화시키는 조짐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전 꽤 이제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예.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서로 뭐 조율을 해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대통령이 화를 내고 전 그건 전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권이요. 이제 갈등을 조기에 이제 진화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 이 오해가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그냥 봉합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저런 상황이 뒤에 저런 배경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요즘은 예전과 진짜 달라진 게 뭐냐면 모든 그런 이 만남,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만남이 다 공개가 돼요. 네.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일요일 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서실장과 집권여당 대표와 집권여당 원내대표 3인의 회동의 이야기들이 지금 전 국민한테 다 알려졌어요.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것을 누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것을 지금 공방을 벌이거든요. 네. 저는 어찌됐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플레이를 어느 쪽에서는 한 거예요.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와야지만 이철규 의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오해의 여지가 있었구나. 무슨 말인가 서로 나눴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서건 어쨌든 언론에 흘렸고 그게 푸키뉴스에 단독이 보도가 됐고 또 채널A나 뭐 SBS로 계속 이어지는 어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철규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그날 큰 어떤 문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믿으려면 네.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관리, 정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국민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결정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틀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대단히 이번에 좋은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일정 정도는 통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친윤계 이용 의원도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를 촉구하려다가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맞아요. 이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친윤계도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그룹들이 굉장히 전 뭐 좀 홍위병 같은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나경원 의원 지난해 3월에 그러니까. 출마를 할 때도 그랬고 그때 뭐 연판장 돌리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지금 친윤 그룹의 초선 의원들의 이 응집력이라고 할까 이게 현저히 적어지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가 이용 의원이 그 단톡방에 뭐 이제 지지를 철회했다는 거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좋아요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감을 표시하는 의원이 최춘식 의원하고 정경희 의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과거 같은 뭐 40여 명이 막 연판장 돌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그 이용 의원 등의 이런 초선 의원들의 이른바 좀 비판적으로 볼 때 신윤그룹의 홍위병 같은 역할은 줄어든 거예요. 이번에 이용 의원 같은 경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에 어쨌든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여권에 말이죠.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번에 며칠 됐습니다만 이용 의원이 취한 모습은 그야말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네. 공천을 받고자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 안 보였어요. 그런 걸로 밖에 저는. 네,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권 전체가 봉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그야말로 봉합이 뭡니까? 실로 간신히 꼬매 넣는 게 봉합이거든요. 한자가 그래요. 예. 이제 그 정도라고요, 이게. 재봉틀 박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재현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용 의원이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한 건데 이러한 정치 행태는 저는 좋은 정치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최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봉합이 완전히 된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서 사과는 했지만
비대위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퇴 문제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화됐을 때 과연 이게 봉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맞는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보기에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발언 문제도 있지만 네. 마포을과 관련된 마포을에 아직도 당협위원장도 있고 당협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략공천이 결정된 양 단상에 올라갔던 문제,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일부 종교계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냈던 게 김성동 당협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종교계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다고 지금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찌됐든 지금 이 비대위원장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과 관련된 앞으로의 행보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네네.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예. 만약 출마를 해서 전략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받으려면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출마를 하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비대위원을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 연착륙이 될 텐데 네네. 둘 다 그대로 난 비대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공천도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이 봉합 국면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이 정치 쇼를 했다는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뭐 정치 쇼를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뭐 화재 현장 가서 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전 민주당은 저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지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이 충돌이었는데 갈등이었고 예. 이분을 저렇게 화재 현장 가서 화재 현장은 어쨌든 다른 화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화재에 대한 보도보다는 지금 이제 여권의 갈등 봉합 쪽으로 이제 화재 현장이 좀 이렇게 희석된 면이 있다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렇게 무슨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급히 막 봉합하려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좀 비춰진 면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걸 비판하면 되는데 화재 현장에서 정치 쇼를 했다? 쇼를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게 뭐 약속대로이고 이러니까 뭐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용어 자체가. 그러나 네. 제가 볼 때 그 쇼는 아니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어떤 그 정제된 장소에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가 오고 가면서 봉합의 측면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예. 그런 점을 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앞서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당이 사과를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힘이나 정부에서 잘못한 건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백 사건이 예, 네. 이미 꽤 오래전에 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함정 취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백과 관련돼서는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그때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예. 총선을 앞두고 직전에 이렇게 뭐 마치 수세에 몰린 듯한 집권 여당이 수세에 몰린 듯한 이런 어떤 모양새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사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 어떤 부분도 지금 감추는 게 없다.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되고 있다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일부 의원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그때 돌려줬다면 이건 횡령죄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 것보다 그게 선행돼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사실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과를 할 건지 아니면은 사과를 하지 않을 건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친윤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고 김 여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고 또 사과를 하면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거라는 이유에서 사과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잘못된 해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 예.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많은 그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맞다나 네.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좀 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당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저건 국민들의 그야말로 눈높이에 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물론 사과를 해서 민주당이 또 공세로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공법으로 네. 이러이러한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뭐 기자회견 형식이 돼도 좋고 다른 형태가 돼도 좋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풀지. 네. 그걸 민주당의 공세가 두려워서 그냥 사과를 안 한다? 그건 전략이 아니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당이 요구하면 하겠다. 그건 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네. 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 얘기했다고 이 정말 아니말로 난리가 났는데 네네. 당에 누가 나서서 사과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당이 요구하면 하겠다는 얘기,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것도 하려면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의 요구에 따르겠다 말은 좋은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은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예. 그건 사과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 의원은요, 한때 반문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복당을 권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이현주 의원의 그런 메신저로서의 어떤 역할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또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해왔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이재명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 반윤과 관련돼서 이렇게 크게 포용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텐트를 치면 민주당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예. 그런 그 부분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얻는 것만 있겠습니까? 잃는 것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을 뛰쳐나갔을 때 한 표현이 친문 패권주의를 저항하겠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나갔잖아요. 그럼 지금 친명 패권주의는 친문 패권주의가 다르냐 이걸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자기가 그 정당성을 얘기해야지만 달라졌다 패권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민주당이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친명계 비례의원인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이 양이원영 의원도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비례대표들이 같은 당 형역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는 피하는 게 관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요즘 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저런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은 네네. 권리당원의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바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인데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이제 친명계 성향의 비례의원들이 도전장을 내서 거기서 경선을 하긴 하되 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갈등 구도의 저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까 좀 지난 이현주 의원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건. 네. 아니. 네. 이현주 의원의 당 조제 보니까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게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어요. 당적 옮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복잡하니까. 근데 이건 너무 심합니다. 5번을 옮기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현주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상당히 정확한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이현주 의원은 저도 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민주당과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뭔가 중도지대에 새로운 정치 열어 가겠다라는 그런 정치인인 줄 알았다고요. 네. 그래서 뭔가 상당히 괜찮은 생각을 하는 정치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민주당 지금 친명 논란 때문에 한창 이 친명 패권주의라는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양쪽을 비판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을 가기 위한 결과론적으로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옥선으로 친윤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랬던 거란 그거밖에 판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실망했다. 제가 그거 하나 첨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친명계 비례의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좀 약간 이현주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수진, 양이원영 의원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을 표를 던졌냐 이렇게 현역 의원에 대해서
친명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출사표하는 이야기가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미래, 비전을 보고 뽑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갈 건가. 그것이 국회의원의 뽑아야 되는 어떤 이유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비전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네. 누가 더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다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네. 중도 내지는 합리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당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패권주의가 바로 이런 패권주의입니다. 공천권을 갖고 있는 한두 사람의 정치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네. 경쟁을 지켜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도 저는 편치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에 이제 가면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심장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럼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은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닌가요? 그리고 네. 민주당 의원은 뭐 반드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야 되는 겁니까? 전 저런 말들이 저런 말씀하는 저 의원들은 어쨌든 공천을 의식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네. 공천에 도대체 4월 걷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아니, 무슨 거기가 이재명 대표의 심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친명계건 비명계건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별 생각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단지 어느 선에 줄 섰냐밖에 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네. 저렇게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런 부분들은 중도층 유권자에게 썩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다. 소구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친명계 인사들이 이른바 찐명 마케팅으로 비명계 현역 의원들 자리에 도전하는 당 상황을 두고 이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시죠.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친문들 나가라. 이젠 드디어 이해찬계도 나가라. 찐명 남고 다 나가라 뭐 이런 거네요. 목숨 걸고 이재명을 사수할 사람들은 우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가짜다. 나가라. 근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당선 많이 돼야 된다. 네. 뭐 그 얘기에 불과하죠. 네, 수박이 나가니까 좀 덜한 멜론들 나가라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친문계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이 이 지역구의 친명계 인사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는 모양새인데 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영표나 전해철 의원도 사실 친문에 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좌장격에 해당하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문과 친명의 대결 구도는 그렇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네. 친명과 비명 또는 친명과 반명의 대결 구도가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났었죠. 예. 근데 이제 선거가 막 다가오니까 목전에 오니까 이제 홍영표 전재철 의원은 좀 친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의원들입니다. 네. 친문으로 봐야죠. 친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친문인데 예. 이 친문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게 아니냐, 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이 정당 경선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이 비율도 있고 규정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당원을 어떻게 명부를 짜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당 경선이라는 게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 대단히 불리할 거예요. 저 사람 좀 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공정한 경선인데 시스템 공천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럽니다. 여든 야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친명이 점점 비친문계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앞서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친명들의 외침 이게 이제 비명에까지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친명 쪽으로 많이 힘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이건 사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지금 한나라당 시절에 친이 친박 뭐 공천 학살 기억하시잖아요. 당연히 이 친문들을 밀어내고 이제 친명이 주류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예. 문제는 그것이 얼만큼 국민들에게 호소를 이렇게 다가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이재명 대표의 가격표를 던졌다 안 던졌다로 몰아내는 그런 형국이 된다면 예. 그야말로 이재명
이재명 사장이 맞구나라고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거는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념과 정책 갖고 대결을 해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함께했던 당신들이 나가라. 이런 정책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심장 운운하면서 가결표를 던졌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무기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결표를 던졌지 안 던졌지 하고 지금 뭐 이 공격하는 것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의 태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